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도 총평특강으로요. 8월에 있었던 시험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먼저 난이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해요. 오늘 듣기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4급은 그냥 항상 그럴 것 같아요. 거의 불러주는 말이 그대로 답이 되는 형식을 유지했고요. 난이도 차이 크게 없으셨어요. 자, 1부분에서 그나마 조금 유추해야 되는 약간 표현이 달라진다거나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한 2문제. 이 부분에서 2문제, 3부분에서 4문제 정도지만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는 어쨌든 90% 이상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보기만 잘 보고 있으면 찾아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시험을 칠 때 꼭 유지하셔야 되는 태도나 자세는 연필을 잡고 항상 보기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겠죠. 어떤 분들은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눈이 들어 올려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사실 굉장히 쉬웠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독해 한번 보시면 독해 일부분, 우리가 독해 일부분은 5개 단어 주어지고 가로에 단어 넣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품사가 똑같은 게 여러 개가 나오면 힘들 수 있는데 오늘 조금 품사가 겹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너무 의미가 달랐어요. 의미가 다르면 품사적으로 아무리 똑같아도 구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자, 독해 이 부분입니다.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A, B, C 순서대로 한 문장의 흐름을 만드는 그런 문형인데요. 자, 지시대사나 의문대사 같은 대사가 들어가도 굉장히 찾기 쉽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라든지 워나 타 같은 이런 대사가 있게 되면 앞에 뭔가 주어진 말이 있어야 그 말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서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가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시간 순서. 그러니까 뭐 어제 이랬고 오늘 이랬고 내일 이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시간 순서가 들어있는 문제 굉장히 유리한데 그런 거 한 문제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사. 虽然但是 이런 흐름을 찾아내는 문제 2문제 있으셨고 나머지 6문제는 그런 힌트는 없지만 오늘 독해 이 부분의 전체적인 흐름 앞머리 찾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가 딱 나오면 뒤에 2개는 그냥 요거 아니면 요거는 금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 좀 낮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독해 3부분 이게 유추라고 해야 될까요? 그나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한 2-3문제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그림 찾기였어요. 똑같은 그림, 이 글자 그대로네? 뭐 이 정도고요. 나중에 저랑 풀이하시면서 그나마 나왔던 유추 문제 한번 점검해 보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쓰기 일부분이 요즘 문제 몇 개월 치고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우리 쓰기 일부분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 나열을 해야 돼요. 나열을 할 게 많아지면 당연히 어렵겠죠. 즉 말하자면 길어지면 어렵다는 얘기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게 자세히 안 보더라도 딱 펼쳤을 때 기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기네, 너무 많네 라고 하면 우리가 배열할 것들이 많아지고 쳐다봐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 쓰기 일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실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 들었고요. 자, 그리고 쓰기 이 부분은 이건 사실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소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우리 4급 학생들 단어 못 외우게 해요. 그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 암기 무조건 해서 시험을 매일매일 칩니다. 그렇게 하면 단어가 나와도 자기가 외운 문장을 그냥 거의 비슷하게 대입시켜서 쓰시면 되는데 혹시 공부를 너무 단어 위주로 이거는 한국어로 무슨 뜻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참 쓰기는 어려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문제 자세히 한번 보면서 우리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독해 1부분부터 보시는데 5개 단어 나열되어 있으세요. 자, 품사 체크 한번 해볼게요.严重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형용사 성분이죠. 그죠? 他的病很严重. 쟤는 병이 심각해요. 뭐 이럴 때 쓰시게 됐겠고 리우싱은요. 우리가 2가지 품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런 헤어스타일이 되게 유행이야 라고 할 때는 很流行 이라고 쓰잖아요. 그때는 이제 형용사예요. 그런데 우리 왜 한국어에서도 감기가 유행하다는 말을 쓰죠. 流行感冒 뒤에 목적어가 왔어요. 그럼 품사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동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퍼져나가다, 널리 퍼져나가다 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일지 동사일지는 상황 봐서 사용하도록 하시고 주방, 주방은 너무나 명확한 명사. 뜻도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답 찾기 쉬울 거예요. 타올룬 동사. 그래서 목적어는 보통 타올룬 什么什么 원티를 제일 많이 쓰죠. 어떤 문제를 토론하다. 자,允许허락해주다라는
동사. 그래서 동사가 지금 만약에 류신까지 넣는다면 세 개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뜻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勺子, 숟가락이 掉地上了, 땅에 떨어졌어요. 我가 주어고요. 요거 연동문이에요. 내가 일단 가요. 그리고 어디로 갈 건지 목적어 1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 가지고 올 거예요. 뭐를? 이거 깐징더. 우리가 수량사에서 숫자가 1이면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바로 그 깐징더. 깨끗한 샤오즈를 얘기하는 거겠죠? 깨끗한 걸로 제가 가지고 올게요. 자, 어디로 가서 우리가 숟가락을 가지고 올까요? 더군다나 확실하게 명사성이 들어가야 되고 답은 주방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47번. 사실 事情, 일이 没有,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 那么나, 这么라는 지시대사를 쓰게 되면 보통 동사나 형용사, 특히 형용사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죠. 동사나 형용사 들어오셔서 그렇게 뭐뭐하다, 이렇게 뭐뭐하다, 이렇게 예쁘면 这么漂亮, 그렇게 예쁘다니 하면 那么漂亮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면 咱们不要太担心,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일이었어요. 일이 그렇게까지는 뭐하지는 않다? 의미상 가능한 거 뭐밖에 없어요? 네, 이엔 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48번. 歌词, 가사가 如果, 만약 뭐뭐라면 짝이 특별히 보이지는 않네요. 너무 길게 되면 이런 결과가 생길 겁니다. 주측을 나타내는 会, 조동사 왔어요. 很难被记住. 일단 동사 하나 나왔어요. 被, 기억 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很难, 뭐하기 어렵겠다. 동사로 뭐를 써서 流行, 옆으로 퍼져나가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불려지기는 힘들게 됩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B. 그러면 세 개가 사라졌네요. 자, 이제 두 문제. 我们这次会议 주어세요. 자, 그리고 동사가 들어가고 互联网, 인터넷의 정보의 안전성, 问题가 목적어네요. 문제를 뭐하다? 아까 가르쳐 드렸는데 讨论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하나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봐요. 多数国家, 대다수의 국가들은 规定, 규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목적어 조금 기니까 제가 큰 가로 한번 해볼게요. 一人只能拥有一个国籍. 네, 한 명에게는 딱 한 개의 국적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딴 흐름이 있고요. 예요 국가, 어떤 국가도 있냐면 이렇게 해주는 국가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有两个国籍, 두 개의 국적이 있는 것을 뭐 해주는? 允许, 허락해주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정리되실 것 같아요. 자, 되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순서 한번 잡아봐요. 아까 제가 관련사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不是 A, 而是B라는 구문. A가 아니라 B입니다. 앞을 부정하고 뒤에 긍정 포인트를 두는 구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얘네들은 분명히 순서가 정해졌어요. B 다음에 C네. 그런데 주어도 없이 누가 갑자기 얘기 시작하자마자 不是 이렇게 시작하겠냐고요. 너무 순서가 명확하죠? A, B, C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해석 괜찮은지 한번 볼까요? 婚后能否能否就是能不能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过得幸福 지내는 정도가 행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는 이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不是 뭐가 아닙니다. 有房子的大小或收入的高低 라고 해서 여기까지 요가 나타내는 뜻이 참 다양한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보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종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보면 비교적 적합할 것 같아요. 종을 아주 좀 서면어체해서 요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긍정 포인트는 뒤에 있는 거예요. 而是要看, 뭐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냐면 요만큼이 목적어 역할을 또 할 거예요. 两个人能不能能否互相理解和支持 두 사람이 다시 주어 뭐 할 수 있는지 서로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관련사도 있고 또 인칭대명사도 있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라는 말을 처음부터 쓰지는 않을 거고
타는 누군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워도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말은 이 글의 주인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타는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타는 누굴까요? 워요 이거 동쉐가 있는데 걔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너무 앞머리가 확실하게 지금 딱 떨어져요. C 그리고 걔가 이랬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걔 부모님까지 언급이 되는 문장이었구나. 자, 워요 이거 동쉐 제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名字特别有趣 이름이 재밌어요. 他夏天出生 여기서 이제 동시로 물고 넘어갔어요. 그는 여름에 태어났어요. 那天正好 마침 下大雨 우리는 큰 비라고 하지 않지만 중국은 크다고 얘기하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给他取名为下雨 여름비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독해 3부분. 해석 안 할 거예요.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으면 금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문제가 국과는요. 이렇게 끝났어요. 국과는요. 자, 사실 이 글에는 국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보시면 여기도 국과가 나오고 어차피 이 글 전체가 뭐다? 국과에 대한 얘기일 거다. 그러면 A, B, C, D가 많이 길지 않으니까 읽어놓고 올라가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A. 一般饭后吃 밥을 먹고 일반적으로 먹는 거다. 자, B는 常用来做汤, 국이죠. 국 만드는데 자주 사용합니다. 因为道, 맛 때문에 得名,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고, 뭔가 쓴맛이 나나 보죠. 자, D, 과학자입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국과가 나온 곳에서 답이 안 나오면 또 그 다음으로 찾아가고 찾아다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in 뭐 때문에 뭐뭐 하다. 보통 여러분 인웨이 쓰시면 뭐 쓰시냐면 so이를 많이 쓰시는데요. 그거는 아주 표면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쉼표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독립적으로 문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고, 이게 너무 호흡이 짧아서 그냥 이것 때문에 이거 해요 하고 바로 넘어갈 때는 쉼표를 빼주시고 그 자리에 뭐를 어를 써주시고 더 줄여서 인웨이에서 인만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맛이 쓰기 때문에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답은 뭐요? C. 그나마 이 문제가 조금 표현이 달랐던 정도라는 거죠. 나머지는 너무 똑같았고. 하나 더 볼게요. 자, 说话人的职业.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뭘 것 같나요? 자, 이거는 정말 유추를 해야 돼요. 대놓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이 올 때까지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 중에 가장 호흡이 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欢迎大家来到中国的首都北京. 모두들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现在我把무엇을酒店房间的钥匙를酒店, 물론 술집도 되지만 요즘은 좀 규모가 큰 호텔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호텔 방 열쇠를 发给大家 드릴게요. 모두들 시에 먼저 把行李 짐을 放好 잘 놓아두시고는 먼저 뭐뭐 하고 그런 다음 休息下 휴식을 조금 취해주세요. 이미 느낌 오셨죠? 환영하고 또 호텔 데려가서 방 열쇠 주고 하는 사람 누구였겠구나. 따오요, 따오, 이끌어주는 사람, 여행을 이끌어주는 사람, 가이드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이번엔 두 문제짜리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뭔지 몰라도 되죠. 이것은 추즈, 즈의 베이스도 여러분 종하고 거의 똑같아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나오는 곳을 찾았더니 여기에 보시면 앞에 꾸미는 말 小说围城里有一段有趣的葡萄论이라고 했어요. 소설인 이거 안에는 요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설에서 왔구나. 너무나 쉽게 D 되시겠어요. 웨이청이라는 소설 정말 재미있는 장편 소설인데요. 지엔종쇼라는 중국 사람이 정말 유명한 작가가 지은 소설인데 저게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포위한 성, 우리가 예를 들어 공주가 사는 성이 있는 거예요. 포위가 막 많이 되어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되게 깝깝하겠죠. 나 여기 빠져나오고 싶어.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저기 뭐가 있길래 저렇게 포위를 막 하고 있지? 들어가고 싶겠죠. 얘가 비유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안 한 사람은 나도 결혼해보고 싶다. 한 사람은 깝깝해. 내가 왜 결혼했지? 이런다는 걸 비유하는 프랑스 속담에서 온 소설 제목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이 글에 따르면 띠 알종른 두 번째 사람들의 성향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자, 보시면 이종른이 있고요. 일단 한 종류의 사람, 另外一种人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군데 더 나오는 곳이요. 여기 보면 第一种人 역시 첫 번째 사람이 한번 나오고 또 두 번째 사람이 第二种人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 고르는 거죠. 여기 아니면 지금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C, D 읽어놓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거든요. A 한번 보죠. 很穷, 가난해요. B, 更聪明, 똑똑해요. 烦恼少, 걱정거리나 고민이 적어요. 把好的, 좋은 것을 留最后, 뒤쪽으로 남겨놔요. 자, 일단 혹시 여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볼게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인데 把好的新鲜的 좋고 신선한 것을 뒤에 남겨놓고 먹는다. 그래서 답은 D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쓰기가 조금 여러모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법 포인트로 보면 뒤에 딱 보시면 계속 동사수럼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법적으로 어려웠다기보다는 어휘 자체가 너무 많고 나열의 순서가 조금 헷갈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대부분 거의 동사수럼은 범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가죠. 우리가 동사수럼은 말 그대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문장. 예를 들어 我很好 라고 하면 이거는 형용사 수렴은. 왜냐하면 好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니까.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당연히 뭐까지 올 수 있냐면 이제 목적어까지 올 수 있게 되는데, 이래서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되실 거고, 주어를 꾸미는 관형어가 그리고 목적어를 꾸미는 관형어가 있다면 꼭 더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바로 꾸밀 수 있으면 꾸미면 되는데, 얘는 더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더를 쓰게 되겠고,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미는 말이 있을 때 다 더를 쓰지 않아. 거의 안 쓰는데 필요한 경우 이 더를 쓰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 부사어를 조금 더 우리가 쪼개어서 얘기를 하면 보조개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해요. 보조개.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그리고 개가 개사라는 말이 전치사. 在北京, 게이타, 종베이징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보다는 앞에 이제 우리가 부사와 조동사가 오게 되고, 형용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법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쓰는 애들과 여기 쓰는 애들의 성격이 좀 다른데 그건 5급에서 굳이 4급에서 모든 얘기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 알아야 하는 선까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으세요. 이때 제가 지금 하나를 굳이 더 넣는다면 시간 명사. 우리가 今天我去中国라고 하셔도 되고 我今天去中国라고 하셔도 돼요. 시간 명사. 今天 같은 경우는 주어 앞에 와도 되고 주어 뒤에 와도 돼요. 세계 무대에서 항상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가 전국체전에 들어와서 2등할 리 없죠. 즉 앞에서 놀던 애를 여기 넣었다고 해서 2등하지 않아요. 가장 앞에는 사실은 시간 명사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진티엔, 주어티엔 같은 것들은 맨 앞쪽에 사실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시작해 보는데 일단 쉬운 것들부터 한번 건드려 볼게요. 항상 균형을 잡으실 때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아요. 깐똥러, 너무나 명확하게 동사죠. 그럼 뭐가 뭐를 감동시켰냐면 잡으면 요건 굉장히 간단해지죠. 보니까 이야기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네요. 따라서 정답은 타더故事, 그의 이야기는 감동시켰다. 관형어 하나 있고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자, 역시 보실게요. 딱 봤을 때 완청이란 동사가 일단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를 완성하는지 목적어를 찾아보니까 완청, 런, 우, 당연히 임무를 완성하겠죠. 그러면 언제에라는 시간 명사를 먼저 앞에 툭 치고, 쪼쪼 이 주에는 주어가 없어요. 이 문장은 그냥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그 상대가 당연히 주어가 되는 거죠. 반드시라는 부사. 그래서 시간 명사 먼저 부사. 그리고 완성해요. 그리고 쪼거 관형어 임무를 완성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고요. 자, 조금씩 더 어려워져요. 동사 보여요. 시,
그런데 주어를 붙여놨어요. 그럼 끝났죠. 시자문은 이퀄 관계예요. 이것은 뭐뭐입니다. 뭐일까요? 여기서 얘는 꾸미는 말이고 확실하게 요거 어떻게 연결해요? 요대로 위엔인 쯔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 이것은 단지 V 위엔인 쯔이 원인 중에 하나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일 뿐 더 많아요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86번 밍텐이라는 시간명사 주어 앞에 올 수도 있고 주어 뒤에 올 수도 있는 앤데 뒤에 뭐가 붙었냐면 조동사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는 말은 주어 뒤에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주어가 먼저 앞에 있고 밍텐이요 조동사까지 있고 그 다음 동사가 뭘까요? 쥐식 뭐를 거행해요? 이엔추 공연을. 그럼 주어를 맨 앞에 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쩔. 이곳에서 시간명사 오고 조동사 오고 거행될 거예요. 내일 뭐가요? 공연이 한 번에 공연, 관영어. 되셨나요? 네. 자, 계속 이런 구조이긴 해요. 시엘러 균형 잡았어요. 그쵸? 그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썼냐? 만 잘 잡으시면 되겠죠? 자, 누가 지금 게이가 여기 시작되는 걸 보니까 이게 주어다. 그쵸? 그래서 그녀가 그럼 누구에게 자, 경찰을 쓸 수는 없으니까 경찰에게 둘이 붙여주고 연결해 볼게요. 그녀가 전치사 구조 그 경찰에게 썼어요. 한 통의 깐실신 감사 편지를. 되셨나요? 자, 내려가세요. 자, 균형 잡을게요. 요 목적어 달고 있어요. 하우추. 그럼 뭐가 유용하고 뭐가 도움이 되나요? 지엔츠 또한리엔 끊임없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끊임없이 운동하나요? 네. 매일 지엔츠 또한리엔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그 다음 전치사 구조 들어가요. 몸에 좋은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하니까 뭔가 되게 쉽지 않으세요? 자, 89번. 매일 인상러 끝났어요. 인상이 사라졌다. 이제 기억도 안 난다. 그럼 뭐가 이렇게 돼야죠. 누가 여기 있네요. 워 그러면 뭐에 대해서 나 또한 징리끼리 묶어서 그 경험에 대해서 매일 인상러 이미 기억도 안 나요. 이때 뭐가 하나 있냐면 완전하다라는 형용사가 보입니다. 제가 형용사는 괄호 앞에 쓰셔도 되고 괄호 뒤에 쓰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괄호 앞이 여기 붙어가지고 둘이 떨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괄호 뒤에 쓸 수밖에 없겠네요. 나는 그 경험에 대해 여기 넣고 매일 없어졌어요. 인상, 러 변화. 이제는 기억도 없어요. 가 되겠고 90번 오늘 문제 중에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이게 보면 랑이 동사인가? 그러면 랑이 동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드는지가 확실하게 돼요. 랑워가 붙어 있잖아요. 일단 나로 하여금 랑 뒤에 명사는 워예요. 그럼 동사를 한 번 더 찾으셔야 되거든요. 뭐하게 만들었죠? 태도도 아니고 이거밖에 없네요. 그런데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더를 붙여서 명사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묶음이란 얘기예요. 가장 나로 하여금 상심하게 만든 것. 이까지가 주어고 그 다음 동사가 뭐다? 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좀 기네. 나로 하여금 가장 상심하게 만든 것은 입니다. 뭐다? 관용어 있고 너의 태도였어. 자, 그 다음 빠자문과 빼이자문. 의미적으로 서로 이렇게 호환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이징 부사는 아까 보조개 부사를 쓰고 개사 전사구조 앞에 이징을 먼저 씁니다. 나는 이미 그를 취취엘러 거절했다는 것은 곧 그가 이미 나에 의해 거절을 당한 것하고 거의 뜻이 똑같겠죠. 빠 하나 빼 하나 해보시는데 오늘 문제 중에 가장 제가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나 상심하게 만든 거랑 요거요. 슌비엔을 먼저 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을 A 그리고 슌비엔을 쓰시고 여러분 저 원래 한자 되게 잘 써요. 근데 저 전자칠판을 정말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B를 하면 이게 순서가 A 하는 김에 B를 하는 거예요. A 하는 김에 B를 하는 거예요.
순서를 이해를 못 하셔서 B 하는 김에 A 하는지 이게 헷갈리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A 하는 김에 B 하다. 요렇게 얘가 곁들여지는 김에 B를 하다. 네,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时候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더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더가 통틀어 쟤밖에 없어요. 그래서 묶어져요. 你出门的时候 이게 A예요. 너 나가는 김에 뭐 해줘? 무엇을 해야 되는데 명사 이제 하나 남았죠. 쓰레기를 따이쪽 가져가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 나가는 김에 해석을 이쪽으로 붙이시는 거예요. 나가는 김에 쓰레기를 좀 가지고 갈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번엔 빼이 한번 해볼까요? 이건 쉬워요. 这包 이 봉지의 하면 뭐가 꾸밈을 받아야 될 텐데 빈깐 과자 크래커는 떠우를 부사 먼저 쓰고 전치사 구조 나에 의해 춘대 뒤에 결과부어 꾸항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나에 의해 다 먹어짐을 당했다. 내가 다 먹어버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쓰기 1부분 하면 정리해봤고요. 쓰기 2부분 차라는 말이 나오고 그림이 아빠가 애기 이렇게 닦아주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학생들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쓰는 구문 자체가 개, 하이즈, 아이에게 그리고 차, 뭐를 닦아주는 거죠? 몸을 닦아주는 거죠? 션티라고 하셔도 되고요. 보통 그냥 두 글자 맞춰서 차션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 구문이 들어갔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解释, 解释는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면 原因이나 理由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풀어서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죄송해요. 잘못 적었어요. 이래서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어제 남자친구가 저를 바람맞힌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저한테 解释한다. 라고 하면 약간 한국말로 변명하다가 굉장히 어울릴 때도 많아요. 변명하다. 내가 어제 왜 늦었냐면 그 원인이나 이유를 쭉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解释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8월 시험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새벽까지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시장을 결정하실 때 보통 어디로 많이 들어가시는 거 같냐면 한국사무국.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시행처가 한국사무국 말고 20개가 넘는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접수를 하는 루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활성화된 곳이 한국사무국은 워낙 오래됐으니까 뭐 십몇 년 옛날 고HSK부터 하던 곳이고요. 저희 대교에서 이렇게 이름을 어디 갔죠? 시험센터, HSK 시험센터. 이렇게 해서 작년 5월부터 지금 시행 중이에요. 저희도 한 시행처가 돼서 전국에 요거는 이제 최다예요. 그 시행처들 중에 가장 많은 건데요. 한 30여 곳의 고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날 시험을 치고 똑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똑같은 시험지로 쳐서 똑같은 날 성적이 나오고 모든 게 똑같은데 접수 루트가 다른 거고 고시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한국사무국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도 너무 먼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사이트 들어오셔서 더 가까운 데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강남 고시장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지금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차영 칼리지 학원이에요.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내가 평소에 있던 교실에서 주변도 항상 공부하던 사람들 막 나치 이런 데서 시험 칠 수 있는 거 굉장히 메리트가 되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8월 시험 한번 정리해봤고요. 9월 좀 선선한 날씨에 다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